여러분의 척추 건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의정부 쾌척한방병원 병원장 이원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한참을 천천히 움직여야 하는 분들 계시죠? 걸을 때 엉덩이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무거워요.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고통에 특히나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주사 맞고 시술 받고 도수 치료하고 이런 치료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치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긋지긋한 통증의 재발을 막는 진짜 키포인트는 바로 생활 습관에 숨어 있거든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일정 부분까지 개선해 놨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흔히 좀 막 사는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면 다시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통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었던 생활 속 실천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지 마세요 같은 어떤 막연한 잔소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척추 사용 설명서를 정리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수칙은 기상 후 누워서 스트레칭하기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신경을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있는 상태로 가볍게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을 하는 건 협착증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쭉 기지개를 편다, 팔,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와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들을 쭉 늘려주면서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무릎을 약간 세우고 허리 골반을 좌우로 눕히는 동작도 골반과 허리 쪽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척추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허리가 약간 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구부리는 동작들을 해서 척추의 신경을 지나가는 길을 좀 넓혀주면 좋을 수 있어요. 무릎을 약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몸을 좀 동글게 많은 동작들을 해서 허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겠죠. 이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언제 어디서든 벌떡 일어나는 습관 자체는 버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수칙은 일어날 땐 천천히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허리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확 굽히면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 신경 모든 것들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약간 몸을 비스듬히해서 팔의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협착증 환자분들은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약간 굽어지게 되시거든요. 허리를 너무 굽히고 다니면 허리는 편할 수 있지만 무릎이나 목과 같은 다른 부위에 부담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걷는 게 좋은데 펴는 게 좋다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 강하게 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허리는 꼿꼿이 무릎은 굽혀서입니다. 굽힌 자세는 기본적으로 협착증 환자한테 좋으니까 굽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허리 환자한테는 항상 말씀드려요. 허리만 굽혀서 뭔가 하는 동작이나 운동은 전부 다 좋지 않다. 진료를 보다 보면 흔히 허리를 삐끗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흔한 게 택배 상자나 이런 걸 들어 올리다가 삐끗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아래에 있는 뭔가를 할 때는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릎을 굽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는 그냥 가볍게만 숙이는 정도고 무릎의 굴곡과 신전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허리를 숙일 때도 무릎도 좀 같이 굽혀서 반반쯤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머리를 감을 때도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는 것보다는 서서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지금 허리만 굽히고 있네?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에 무릎 굽히는 자세도 같이 해주셔서 조금씩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익혀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네 번째 수칙은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틈틈이 몸 움직여주기인데요. 우리가 한 자세로 있으면 당연히 관절들도 긴장하고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들도 긴장하고 특히 허리, 무릎, 발목 이런 하체 쪽의 관절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체액이나 혈액이 몰리면서 약간의 부종,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그 부분에 하중이 집중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어딘가에는 삐딱하게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특별히 좀 더 부담이 걸리면서 안 좋은 상태로 더 심하게 가게 되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30초? 1분 아주 잠깐이라도 허리도 좀 펴주고 관절들도 움직여주고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바닥에 앉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닥에 앉을 때 다리를 쭉 펴고 앉거나 아니면 양반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분들은 한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앉거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바른 자세라고 하는 자세들과는 거리가 먼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닥에 앉는 생활 습관은 정말 허리를 망가뜨리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그런 게 집에 다들 비싼 소파 사놓으셨죠. 그걸 사놓으시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 앉으세요. 바닥에 앉았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약간 척추가 뒤로 굽게 되는 후만 자세가 되면서 척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앉는 건 무조건 피해라. 꼭 소파나 의자에 앉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훨씬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6번째 수칙은 계단, 오르막길, 내리막길 피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달리기나 황토길 걷기 같은 것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경사진 곳은 우리 몸의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든 뒤쪽으로 쏠리든 한쪽으로 좀 쏠리기 때문에 체중과 중력의 부하가 특정 부위에 당연히 많이 받게 되면서 그 부분들의 부담이 증가하면 그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지 위주로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시는데도 평지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계단을 간다 이런 건 하셔야 되지만 그걸 찾아서 하시는 건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원래는 관절이 튼튼하고 뼈가 튼튼한 젊을 때 등산을 하시는 게 좋고 연세가 있으신 경우는 등산보다는 평지를 걷거나 뛰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 등산 같은 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러 계단으로 오르내리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주시고 운동은 그냥 평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수칙은 통증 참으면서 억지로 운동하지 말기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아파도 참고 걸어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협착증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내가 아픈 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아프지 않은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이 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 신경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아파지는 거여서 무리해서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 상태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신경에도 염증이 심해지거나 부종이 심해지는 등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1시간을 운동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30분 운동하고 났더니 아파. 그러면 아픈 걸 참고 30분을 더 이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전에 30분 하시고 다시 저녁 때 30분 통증이 있으면 좀 쉬셨다가 다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8번째 수칙도 7번째 수칙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눌려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점진적으로 좀 약해지고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이 필수인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운동은 아픈 걸 참아가면서 혹은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혹은 그거보다 약간 약하게 내가 이거를 평생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반복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나 모를 부상이나 악화의 위험이 있는 그런 운동보다는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으니까 걷기 혹은 자전거 타기, 실외 자전거보다는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실외 자전거는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많이 타기 때문에 숙인 자세가 협착증 환자한테 나쁜 건 아니지만 다른 부위에 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탈 수 있는 실내 자전거를 좀 더 권유드리고요. 내가 오늘 2시간을 걷고 아파서 일주일을 쉰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20분, 30분 걷기를 일주일 내내 혹은 주 5일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무리 없는 정도의 호전을 보인 상태라면 그때부터 약간의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수칙은 평소 하던 활동보다 30% 이상 무리한 활동 피하기인데요. 앞에서 운동도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본인의 현재 몸 상태, 즉 내 척추가 감당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치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잘 안 하던 활동, 예를 들면 갑자기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이사를 한다고 무거운 짐을 정리하고 나르거나 또 1년에 한 번 오는 김장철에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처럼 과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 한 번에 갑자기 확 늘리지 말고 서서히 강도를 늘려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번 주에 20분 걸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25분, 그 다음 주에는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수칙, 활동 후에는 반드시 휴식하기가 중요합니다. 앞에 얘기한 이사라던가 김장이라던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루를 무리를 했으면 그 다음 2-3일 정도는 평소보다 좀 많이 누워있고 허리를 쉬게 해주시라고 꼭 강조드려요. 오늘 하루 걸었더니 밤에 아파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한 이틀 지나면서부터 아프신 분들도 있거든요. 통증 자체에 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천천히 악화가 오고 있는데 그 차이를
크게 못 느껴서 나는 괜찮네 라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서 평소 생활보다 무리를 했다 그러면 악화가 없다 하더라도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협착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무리를 안 하는 게 물론 좋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운동이나 이런 건 좀 쉬고 휴식 위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1번째 수칙은 온찜질과 반신욕 자주 하기입니다. 온찜질이나 반신욕은 아주 급성적으로 다친 경우, 발목을 삐끗했어요, 허리를 삐끗했어요 같은 우리가 흔히 염자라고 부르는 상태를 제외하면 근골격계 쪽 통증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손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 따뜻하게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순환이 좋아지고 굳어있는 관절도 척추도 좀 풀어지고, 다만 찜질을 하실 때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약간 떨어지면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뜨거운 핫팩을 깔고 낮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주무시고 나면 빨갛게 살이 익은 것처럼 약간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말 화상을 입어서 물집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니까 약간 그냥 따뜻하다, 뜨끈하다 느낄 정도로 온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15분에서 길어도 한 30분 정도? 그 이상을 하고 싶으시면 이어서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 하고 뺐다가 2-3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 텀을 두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번째 수칙은 적정 체중 유지하면서 뱃살 관리하기입니다. 뱃살은 우리 몸에 솔직히 무조건 안 좋습니다. 뱃살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들어본 적이 없고, 혈압이 있어도 뱃살 빼라, 당뇨가 있어도 뱃살 빼라, 디스크가 있어도 뱃살 빼라, 협착증도 뱃살 빼라, 심지어 무릎이 아파도 뱃살 빼라. 뱃살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복근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뱃살을 빼는 거 혹은 복근을 강화하는 건 협착증 환자분들이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13번째 수칙은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지 않기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빼고는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동물들은 항상 자기의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동 반경이 있고 어떤 패턴이 있고, 사람도 우리 몸에 내가 평소 지내왔던 생활 패턴을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저절로 일어나지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몸에 패턴화되어 있는 습관, 내 몸에 익숙한 상태인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갑자기 하면 내 패턴에 어긋난 만큼 근육을 썼으니까 몸살이 난다든지, 또 오히려 운동을 매일 하시던 사람은 운동을 쉬면 쓰던 걸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약간 찌뿌둥한 느낌이 든다든지, 우리 몸은 그 바뀐 패턴에 맞춰서 기준들을 전부 다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척추뿐만 아니라 관절, 뇌에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부담으로 다가와서 증상이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생활 패턴이나 환경은 바꾸실 거면 조금씩 차근차근 바꿔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할 13가지 수칙을 정리해봤는데요. 초반에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다만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분들이 운동은 언제부터 해라, 어떤 운동이 좋다, 어느 강도로 해라 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협착증 환자의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증상이 좋아져 감에 따라 내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습관을 만들어야지 좋아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평생 고생 안 하시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13가지 수칙을 여러분들의 척추를 살리는 수칙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꾸준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